안녕하십니까. 바른 목소리 정북방송을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전번 시간에 계속해서 앞으로 10년 안에 북한의 농업 생산 구조를 쌀과 밀로 바꾸고 인민들이 식생활 문제를 풀 수 있겠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농사를 짓게 되면 농경지, 종자, 물, 농기계에 쓸 기름, 비료 등이 있어야 되죠. 여기서 전번 시간까지 북한에서는 오래전부터 간석지를 개간했고 그리고 또 토지 정리를 하고 새 땅 찾기를 통해서 상당한 양의 농경지를 확보하는 성과들을 거두었고, 그리고 또 북한의 기후와 자연지리적 조건에 맞는 종자들을 육성해내고 있고, 또 물 문제를 풀기 위해서 11,790km에 달하는 물길 공사를 진행했다. 그리고 또 현재 진행하고 있는 물길 공사까지 끝내면 13,790km에 달한다는 데 대해서 이야기해드렸었습니다. 오늘은 농기계 문제, 그리고 또 농기계에 사용할 기름, 그리고 또 비료 문제는 어떻게 풀려고 하는지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농기계라고 하게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트랙터, 이항기 이런 거죠. 그런데 북한 같은 경우에는 농기계는 이렇게 출력이 높고 그러면서도 연료 소비량이 낮은 그런 기계들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전에는 28마력 트랙터가 기본이었죠. 그런데 그게 마력수가 낮지 않습니까? 현재는 천리마 2000계열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는데 이 천리마 2000계열 이 트랙터는 이전에 그 28마력 트랙터보다 출력은 2배 이상 높고 연료 소비량은 더 낮은 이런 트랙터입니다. 최근에는 천리마 804 트랙터를 생산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천리마 2000은 60마력이고 천리마 804는 80마력입니다. 모두 북한 자체의 기술과 자재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트랙터 외에도 이항기, 이동식 탈곡기 같은 것들도 자체로 만들어서 사용하고 있죠. 물론 북한 이항기가 남한이나 다른 자본주의 나라들이 이항기보다 훨씬 못한 건 사실입니다. 아직도 이항기 3명이 타서 모내기를 해야 되거든요. 제가 상주에 있는 그 형님네 집에 모내기 하러 가서 보게 되면 상주 형님네 그 트랙터하고 이항기 이 정말 좋더라고요. 어쨌든 북한의 농기계들이 성능하고 모양이 자본주의 국가 이것보다는 많이 떨어지기는 하지만 그걸 따라 앞서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농기계만 있으면 농사 지을 수 있는 건 아니죠. 농기계를 움직일 기름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간석지 건설, 토지 정리, 새 땅 찾기 이런 사업들을 벌리자고 해도 기름은 필수입니다. 근데 원유는 수입에만 의존해야 하는 상황이죠. 그러니까 경제 제재가 풀리지 않으면 농사를 제대로 지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탄소화나 화학공업을 건설하고 있습니다. 비료 생산은 정상화하려고 해도 탄소화나 화학공업 창설은 필수적인 문제인 거죠. 2016년 노동당 제7차 대회 때 그때 탄소화나 화학공업을 건설할 걸 결정했죠. 그리고 또 작년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탄소화나 화학공업 창설 사업을 과학기술적 담보 밑에 힘있게 추진하고 기초화학공업을 발전시키도록 해야 한다 하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노동당 기간지인 노동신문도 인민경제의 자립화 수준을 높이는 데서 탄소화나 화학공업 창설은 사활적인 문제가 된다. 그리고 이 사업에 참가한 모든 일꾼들과 과학자, 기술자, 노동자들이 높은 자각을 안고 100배로 분발해서 과감한 실천력을 발휘해야 한다.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탄소화나 화학공업 창설은 10년 안에 나라의 농업 생산 구조를 바꾸느냐 못 바꾸느냐 하는 이런 관건적인 문제입니다. 그런데 김정은 위원장이 10년 안에 바꾸겠다고 확신성 있게 말했다는 건 탄소화나 화학공업 창설이 이제는 마감 단계에 들어섰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탄소화나 화학공업을 창설하게 되면 지금까지 수입에만 의존하던 원유 문제를 풀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비료 문제도 풀 수 있습니다. 2021년 상반기에 보니까 북한에서 2,400만 달러어치 비료를 수입해 들여갔다고 하더라고요. 그것도 강물성 비료하고 질소 비료만 수입해 들여갔습니다. 북한의 비료 수입량은 해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근데 비료가 없으면 농사를 못 짓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농업 생산에 필요한 비료는 우선적으로 수입해 들여갑니다. 근데 이제 간석지 개간하고 토지 정리하고 새 땅 찾기를 해서 농경지가 점점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비료 수입량은 점점 늘어나야 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비료 수입량은 점점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거는 뭘 말해주냐면
북한 내부에서의 비료 생산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는 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료 수입 문제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어떤 기관들이 비료를 수입해 들어갔는가 하는 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인민군에서도 부대 단위로 농사를 짓거든요. 많이 짓습니다. 그리고 사회안전부, 국가안전보위부 같은 이런 특수기관들도 보험농사를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비료공장에서는 국가계획에 물려있는 기관들에만 비료를 공급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민군이나 이제 특수기관들 같은 경우에는 자기들이 기관 내에서 하는 부업농사에 필요한 비료를 국가계획에 반영하기가 힘들다는 거죠. 왜냐하면 인민군이나 특수기관들에서 하는 농사는 부업농사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국가계획에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부업인 겁니다. 자기 일을 하면서 농사를 하는 거죠. 근데 인민군의 경우에도 식량 생산 계획을 국가로부터 받아서 집행해야 하는 그런 농장들이 있거든요. 그런 농장들의 경우에만 국가계획에 물려서 비료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비료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으니까 인민군이나 특수기관들에서는 외화벌이를 해서 벌어들인 돈으로 중국에서 비료를 사들여 가는 겁니다. 실례 들어서 이야기하면 군단에 목장이 있습니다. 돼지 목장. 그럼 돼지 목장에 사료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 사료로 먹이서 하게 되면 농사를 지어야 되는 거죠. 근데 그 돼지 먹이에 사용되는 그 사료를 생산하는 농장, 그 농장은 국가 계획을 받아서 농사를 짓는 그런 농장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니까 군단에서는 외화벌이를 해서 벌어들인 외화를 가지고 중국에서 비료를 사서 들여다가 부업농장에서 농사를 짓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나온 옥수수를 돼지 목장에 보내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사료를 만들어서 돼지들한테 먹이는 겁니다. 이런 점들까지 감안하게 되면 국가 계획을 받아서 하는 기본 농사에 필요한 비료는 거의 국가가 담당해서 공급한다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탄소화나 화학공급 창설이 성공해가지고 비료 생산이 정상화되게 되면 식량 증산에서 많은 성과를 거둘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고 10년 안에 농업 생산 구조를 완전히 바꿀 수 있게 될 거라고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북에서 보게 되면 세포등판 비롯해서 지방들마다 다 목장들이 있습니다. 소, 젖소, 염소, 양, 토끼 이런 것들을 대대적으로 키우고 있죠. 아이들까지 토끼를 많이 키우고 있는 거고요. 작년에는 국가가 어린이들한테 우유를 공급하도록 하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건 아이들한테 공급되는 젖제품은 정상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그만한 능력이 됐다는 걸 말해주는 겁니다. 이처럼 세포등판하고 각지에 건설된 목장들이 자기 기능을 다 수행하게 되면 정말로 10년 안에 인민들이 식생활 수준이 완전히 바뀔 수 있게 될 겁니다. 북에서 사는 우리 형제들이 그는 배고픔을 모르고 행복하게 살기를 바랄 뿐입니다. 구독 감사합니다.